소금물이 몸에 좋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글도 해보셨고, 코도 씻어보셨고, 어쩌면 발도 담가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소금을 얼마나 넣으셨나요? 물 온도는 얼마였나요? 입에 머금고 얼마나 오래 있었나요? 대부분 그냥 짜지 않을 정도로 넣고 그냥 헹구고 그냥 끝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잘못되면 소금물이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점막을 자극하고 세균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른데 지금까지 그냥 지나치셨다면 오늘 영상이 분명히 달라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시니어가 흔히 겪는 증상 5가지. 공감일 아침마다 입안이 텁텁하고 입냄새가 신경 쓰이는 분들. 자고 일어나면 입안이 마르고 텁텁한 느낌, 거울 앞에서 본인도 모르게 입을 가리게 되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침분비가 줄어들고 구강 내 자정작용이 약해지면서 잇몸 염증이나 냄새에 더 민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소금물 사용법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아침 루틴의 효과에서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공감 이 환절기마다 코가 막히고 목이 간지러운 분들, 봄, 가을 환절기나 황사, 꽃가루철이 되면 어김없이 코가 막히고 목이 간질간질하며 재채기가 이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코 안의 점막이 점차적으로 민감해지고 건조해지는 시니어의 경우 외부에서 들어온 먼지와 알레르기 물질이 비강에 더 오래 머물면서 증상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소금물 코 세척이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잘못하면 왜 역효과가 생기는지를 오늘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공감 산발이 냄새가 나거나 각질이 심하고 발바닥이 자주 피로한 분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활동한 뒤 발이 무겁고 발 각질이 심해지거나 발 냄새가 신경 쓰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발 혈액순환이 점차적으로 저하되고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지면서 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반적인 건강과 수면의 질에도 영향이 생깁니다. 소금을 활용한 족욕이 이런 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되는지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감 사인 몸이 붓거나 피가 나고 이가 시린 증상이 반복되는 분들, 양치질을 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찬 음식을 먹을 때 이가 시리고 잇몸이 내려앉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잇몸 건강이 약해지면 단순히 치아 문제로 끝나지 않고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일상에서 구강 관리를 더 꼼꼼하게 하고 싶은 분들에게 소금물 가글은 옳게 사용할 때 의미 있는 보조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감 오소금물이 좋다는 말은 들었지만 정확한 방법을 몰라서 그냥 써온 분들, 소금물이 건강에 좋다는 정보는 곳곳에 넘쳐납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소금을 써야 하는지, 농도는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어느 부위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알고 쓰면 도움이 되고 모르고 쓰면 역효과가 나는 이 사용법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금물이란 무엇인가? 왜 오래전부터 활용되어 왔는가? 소금이 가진 2가지 핵심 작용 삼투압과 소염살균. 소금물이 오랫동안 민간에서 활용되어 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금은 크게 2가지 방식으로 우리 몸에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삼투압 작용입니다. 소금물의 농도가 주변 세균의 세포 농도보다 높을 때
세균 내부의 수분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세균이 약해지고 증식이 억제됩니다. 이 원리로 소금물은 구강, 비강, 피부 표면의 세균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소염 작용입니다. 소금물은 염증 부위에 쌓인 과도한 수분을 삼투압 원리로 흡수하여 붓기를 줄이고 상처가 아무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국내 여러 의학 보고에서도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이 구강 내 세균수를 줄이고 인후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작용이 바로 소금물이 수백 년 전부터 구강 관리, 상처 처치, 코 세척 등에 활용되어 온 과학적 근거입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작용이 올바른 농도와 방법에서만 효과적으로 발휘된다는 점입니다. 너무 짜면 오히려 점막을 자극하고 건조하게 만들며 너무 싱거우면 삼투압 효과가 생기지 않아 세균 억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물 온도가 맞지 않아도 사용 시간이 너무 짧거나 길어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해도 기대한 효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소금물은 알고 쓰면 집안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건강 보조 도구가 되지만 모르고 쓰면 그냥 짠물에 불과해집니다. 소금물 사용법 구강 가글 잇몸 목임 냄새 소금물 가글의 효과 소금물 가글이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들은 소금물 가글이 소염살균 작용으로 충치와 잇몸 질환 예방에 보조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소금물은 삼투압 작용을 통해 잇몸 조직의 부종을 줄이고 치아와 잇몸 사이에 쌓인 세균의 증식 환경을 불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목 안쪽 인후 점막에 붙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물리적으로 씻어내는 효과도 있어 감기 초기 증상이 있을 때 목을 달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감기 초기에 따뜻한 소금물로 가글을 하면 목점막의 과도한 수분이 삼투압으로 빠져나가면서 붓기가 가라앉고 목구멍 뒤쪽의 자극 물질과 점액이 씻겨나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것과 그냥 지나치는 것,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소금물 가글의 올바른 농도와 방법. 가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도입니다. 구강 가글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농도는 대략 체내 생리식염수 농도 0.9%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범위는 물 한 컵약 250ml에 소금 반 티스푼에서 한 티스푼 사이입니다. 이 농도가 세균의 삼투압 환경을 불리하게 만들면서도 구강 점막에 과도한 자극을 주지 않는 수준입니다. 물 온도는 반드시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차가운 소금물은 오히려 목점막을 자극하고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소금을 충분히 녹인 뒤 입에 머금고 약 30초에서 1분 정도 목까지 끌어올려 가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때 소금물이 목젖 뒤쪽까지 닿을 수 있도록 고개를 약간 뒤로 젖히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맑은 물로 한번 헹궈내는 것이 구강 점막의 건조함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금물 가글에서 흔히 하는 잘못된 방법들. 많은 분들이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 지나치게 짠 농도로 가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높은 농도의 소금물은 삼투압 효과가 지나치게 강해져 구강 점막 자체의 수분까지 빼앗고 잇몸과 점막을 건조하고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잇몸 조직이 약해지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글 후에 깨끗한 물로 헹구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글을 마친 뒤 소금기가 구강에 계속 남아있으면 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게 됩니다. 하루에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가글은 하루 한두 번이 적당하며 지나치게 자주 하면 구강,
내 유익한 균까지 함께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침 양치 후와 취침 전이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글에 적합한 소금의 종류. 소금의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제염 꽃소금은 불순물이 없어 구강 사용에 위생적으로 적합한 편이며, 천일염은 미네랄이 풍부하지만 완전히 녹이지 않으면 입자가 남을 수 있습니다. 암염이나 특수가공 소금도 있지만 어떤 소금을 쓰든 반드시 식용소금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공업용 소금이나 제설용 소금은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코 세척, 비염 먼지 점막 관리. 소금물 코 세척의 원리와 효과. 코 안의 비강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먼지, 꽃가루, 세균, 바이러스를 걸러내는 일종의 필터 역할을 합니다. 비강 점막에는 선모라고 하는 아주 작은 털들이 촘촘히 있는데, 이 선모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며 이물질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청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건조한 환경, 황사, 미세먼지, 알레르기 물질 등이 비강 점막에 쌓이면 선모 운동이 방해를 받고 코막힘과 염증, 후비루 코 뒤로 분비물이 넘어가는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소금물로 비강을 세척하면 점막에 붙어 있는 이물질과 알레르기 유발, 물질, 분비물을 물리적으로 씻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척 후 점막에 수분이 보충되면 선모 운동이 활발해지고 코막힘이 완화되며 코 점막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알레르기 비염이나 환절기 코 불편함이 있는 분들에게 코 세척이 효과적이라는 의학적 보고가 국내외에 여럿 있습니다. 코 세척의 올바른 농도와 방법. 코 세척에서 가장 권장되는 농도는 우리 몸의 체액 농도와 같은 생리식염수 농도인 0.9%입니다. 물 1리터에 소금 9지을 녹이면 이 농도가 됩니다. 이 농도가 코 점막의 자극을 최소화하면서도 이물질을 씻어내는 데 적합합니다. 일부에서는 점막 부종 완화에 더 효과적이라며 3% 정도의 고농도를 짧은 기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는 점막에 자극이 강해질 수 있으므로 일상적인 세척에는 0.9% 생리식염수 농도가 기본입니다. 물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온도가 적합합니다. 차가운 소금물로 코를 세척하면 비강 점막이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수축되어 오히려 불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척 방향은 한쪽 코로 소금물을 조심스럽게 흘려넣어 반대쪽 코로 흘러나오도록 하거나 고개를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흘려보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세척 후에는 코를 너무 세게 풀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한쪽씩 부드럽게 풀어야 이광기와 코를 연결하는 통로로 압력이 전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코 세척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코 세척은 잘못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세척 후 코를 너무 세게 푸는 것으로, 이때 압력이 이관을 통해 귀로 전달되어 귀 통증이나 중이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세척 도구를 매번 깨끗하게 씻고 완전히 건조한 뒤 사용하지 않으면 도구 자체에 세균이 번식하여 오히려 비강에 세균을 넣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코 세척은 하루 한두 번이 적당하며 지나치게 자주 하면 비강 점막의 자연스러운 방어막이 약해지고 점막이 오히려 건조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반드시 끓인 뒤 식힌 물이나 정수된 물에 소금을 녹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음 코 세척을 시도하는 분들은 전문의나 약사에게 올바른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아쉬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코 세척이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코 세척이 항상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비강 출혈이 있거나
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중이염이 있는 경우, 코 점막이 심하게 손상된 경우에는 코 세척을 함부로 시작하기보다 먼저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강 구조적 이상이 있는 분들의 경우 세척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코에 관련된 건강 상태가 있다면 반드시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족욕과 피부관리 발 피로각질 혈액순환 소금물 족욕의 원리와 효과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과 전신 건강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발바닥에는 전신의 기관과 연결된 반사구역이 밀집해 있고 발의 근육과 혈관은 혈액을 위로 끌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따뜻한 소금물에 발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류가 원활해지고 긴장된 발 근육이 이완됩니다. 삼투압 작용으로 발 피부에 노폐물이 배출되고 각질이 부드러워지며 무좀균 같은 피부 표면의 세균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말초 혈액순환이 점차적으로 저하되면서 발이 붓거나 무겁고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침 전 따뜻한 소금물 족욕은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체육학 전공자는 하체 혈액순환을 돕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취침 전 따뜻한 족욕이라고 설명하며 여기에 소금을 더하면 삼투압 작용으로 노폐물 배출 효과가 더해진다고 말합니다. 소금물 족욕의 올바른 방법. 족욕에 사용하는 소금의 양은 물 1리터 기준으로 소금 한 큰술 약 1520지 정도가 일반적으로 적당합니다. 물 온도는 약 38도에서 40도 사이의 따뜻한 온도가 적합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발 피부를 자극하고 고혈압이나 당뇨 합병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혈압 변화나 화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족욕 시간은 약 10분에서 20분 정도가 적당하며 너무 오랜 시간 담그는 것은 피부가 지나치게 불어나거나 탈수 효과로 오히려 발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족욕 후에는 깨끗한 물로 발을 헹군 뒤 부드러운 수건으로 완전히 물기를 닦고 발 보습제를 발라주는 것이 발 피부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이 마지막 단계를 생략하면 오히려 족욕 후 발이 더 건조해지는 경험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족욕 시 주의해야 할 분들. 족욕은 대부분의 분들에게 안전한 방법이지만 당뇨 합병증으로 발, 감각이 무뎌진 분들은 물 온도를 정확히 느끼기 어려울 수 있어 화상주의가 필요합니다. 신부전이나 정맥류가 있는 분들,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족욕이 혈압이나 혈액순환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먼저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에 상처나 피부 감염이 있는 경우에도 족욕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상태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 상처와 찰과상 응급 처치, 소금물 상처 세척의 원리. 소금물은 오래전부터 작은 상처나 찰과상을 세척하는 데 활용되어 왔습니다. 생리식염수 농도 0.9%의 소금물로 상처 부위를 부드럽게 세척하면 삼투압 작용으로 상처 주변 세균의 증식 환경을 방해하고 이물질을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실외 활동 중 작은 찰과상이 생겼을 때 깨끗한 소금물로 부드럽게 세척하는 것은 세균 번식을 줄이는 응급 처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금물 상처 세척은 어디까지나 응급 처치의 보조 수단이며 상처가 깊거나 출혈이 심하거나 세척 후에도 상처가 붓거나 열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소금물이 모든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도와 위생 관리. 상처 세척에 사용하는 소금물은
반드시 생리식염수 농도 0.9%를 지켜야 합니다. 이보다 높은 농도는 상처 조직 자체를 자극하여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물은 반드시 끓인 뒤 완전히 식힌 것을 사용하고 남은 소금물은 다음에 다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위생적으로 안전합니다. 소금물을 담아두는 용기도 매번 깨끗하게 소독하는 것이 세균 오염을 막는 방법입니다. 소금물 음용 꼭 알아야 할 사실과 주의사항. 소금물을 마시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 요즘 소금물을 직접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가 여러 경로를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좋다, 나쁘다로 정리할 수 없는 복잡한 영역입니다. 우선 소금 나트륨은 우리 몸의 수분 균형, 근육 수축, 신경 전달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체내 나트륨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근육 경련, 피로,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트륨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혈액 내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서 혈관이 팽창하고 혈압이 오르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고혈압, 신장 부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와 국내 의학계에서는 하루 나트륨 권장 섭취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특히 시니어가 소금물 음용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 시니어의 경우 신장 기능이 점차적으로 저하되어 과잉 나트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미 고혈압, 심부전, 신장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소금물을 직접 마시는 것은 건강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거나 신장 관련 건강 상태가 있는 분들이 소금물을 음용하는 것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소금물을 마시는 것이 특정 건강 상태의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현재도 의학계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나 SNS에서 접한 정보만을 근거로 소금물 음용을 시작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하며 전문의와의 상담 없이 시작하면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소금물 음용의 효과를 권장하거나 처방하는 내용을 다루지 않으며 위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올바른 판단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소금의 종류별 특징과 올바른 선택. 정제염, 천일염, 죽염 무엇이 다른가? 소금물 건강 활용에서 어떤 소금을 사용하느냐는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제염은 불순물을 제거한 순수한 염화 나트륨으로 균일한 농도의 소금물을 만들기 쉽고 위생적입니다. 코 세척이나 구강 가글처럼 점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순물이 없는 정제 식용 소금이 안전합니다. 천일염은 자연에서 증발시켜 만든 소금으로 정제염보다 미네랄 함량이 높습니다. 국내산 천일염은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미네랄이 비교적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소금물과 함께 실천하면 더 좋은 음식과 생활 습관, 구강 건강을 함께 지원하는 음식들. 소금물 가글의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구강 건강을 돕는 식단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즈, 두유, 요구르트 같은 칼슘이 풍부한 식품은 치아와 잇몸 조직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귤, 브로콜리, 소금물 음용은 건강 상태에 따라 위험할 수 있으므로 고혈압 신장 관련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담 없이 시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질병의 진단, 치료,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질에 따라 같은 방법이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건강 상태가 의심스러운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